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에 바로 스트리밍이 될 예정이니까요. 혹시 아름다운 모습이 밖으로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우리 필터를 이용해서 이 블러킹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네, 일주일에 이렇게 세 번, 네 번씩 강좌가 있으니까 굉장히 바쁘시죠? 네, 저는 저녁 시간이라서 괜찮습니다. 저도 바쁘기는 하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저녁 시간에 이제 일과를 다 마무리하는 시간이라 부담스럽지는 않고 오히려 더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지금 이제 6월 두 번째죠. 제 강좌는 두 번째인데 그래서 그 예정대로 오늘은 카카오톡 보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방에 잠깐 공지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워낙 이 말레이시아 한인의 이 교양 문화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이 학업열이 굉장히 뜨거우시지만 지금 그 전체적으로 수업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서는 정규 강좌는 1시간으로 종료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1시간 15분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모든 과정이 종료하는 걸로 지금 이제 마스터 플랜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아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뒤에는 우리가 이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항상 제 강좌 때는 7시 반에 제가 오픈해 놓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할 내용을 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이 카카오톡 완전 정복 두 번째 주제로 사생활 및 개인보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거의 지금 지배를 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 포노 사피엔스가 이제 되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채팅과 사진, 동영상, 촬영, 공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 사생활 정보나 개인 정보들이 이 쉽게 타인에게 노출이 되거나 의도하지 않게 악용이 될 그런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잠깐 알아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후에 또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위치 정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론 또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내 위치가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 사진에 의해서 그렇게 위치가 노출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처음에 스마트폰을 개통을 하셔가지고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하면은 카메라 권한을 허용하라고 아마 초기 맨 처음에 메뉴가 떴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예, 동의, 확인 이런 걸 누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사진을 촬영할 때 본인의 위치 정보, 좌표가 거기에 사진에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선생님들 중에도 이 첨부가 돼 있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내용을 아시고 내가 위치를 분명히 공유를 해야 될 경우와 공유를 해서는 안 될 경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카메라에서 설정을 오픈을 해서 위치 태그를 오프를 하게 되면은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위치 정보가 사진에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나는 기록을 이제 할 때 정확하게 내 사진의 위치까지 포함해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위치 태그를 ON 할 거야.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촬영을 해서 내가 타인에게 정보를 사진을 전송을 할 때는 나중에 오겠지만 카카오톡에서 원본으로 주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그대로 실려서 타인에게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저화질이나 일반 화질로 화질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위치 정보가 없어져요. 그리고 원본으로 주더라도 위치 정보를 삭제하고 보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평소에 선생님들이 좀 알고 연습을 해 놓으시면은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반 화질 저용량으로 변경해서 하면은 원본으로 위치 태그를 원해서 촬영을 했어도 그 위치 태그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원본에 저장을 해서 장치로 공유할 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 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원본처럼 그 위치 정보가 포함이 돼서 가는 폰도 있고 그렇지 않는 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처럼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나는 우리가 해킹을 항상 이제 우려를 하죠. 그래서 해킹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울타리를 여러 개 쳐놓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안을 강화하는 건데 카카오톡 경우에는 2단계 인증을 하면 됩니다. 2단계 인증은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평상시에 쓰던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 카카오톡이 로그인이 되면은 이 서버에서 2단계 인증을 해요. 자기가 2단계 인증해 놓은 방법대로. 그래서 그 기기에 2단계 인증 메시지를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한 게 맞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단계를 설정을 해 놓으면은 한 단계 울타리를 더 쳐놓기 때문에 해킹을 설사 1단계가 해킹이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손쉽게 인지를 하고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폰을 이제 쓰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설정에서 계정 및 백업, 삼성 계정, 내 프로필, 보안 설정 2단계 인증해서 마찬가지로 2단계를 인증해 놓으면은 이 보호 울타리를 하나를 더 쳐놓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내 정보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2단계 인증을 쓰시는 것을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 계정이나 삼성 계정을 2단계 인증을 하시려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디지털 세계의 주민등록번호인 계정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계정은 아이디 플러스 패스워드죠. 그래서 꼭 그것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은 이제 앱들이 좀 보안이 강화된 앱들은 뭐 3개월 주기로 또는 6개월 주기로 강제로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요구를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계정의 홍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임의로 막 계정을 바꿔버리면은 나중에 그걸 관리를 못해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시더라도 나름대로의 나만의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 문자를 몇 개를 선정해서 시리즈로 바꾸거든요. 6개월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s를 썼다, 어떤 게는 샵을 썼다가, 어떤 게는 이제 느낌표를 썼다 이런 식으로 이 바꿔가면서 하면은 제가 뭐 그 3번만 해보면은 이 혼돈될 염려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동일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 사이트마다 다 비밀번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이트에 이니셜을 붙여가지고 뒤에를 동일하게 쓰는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는 예, 다르게 관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을 저장하는 것을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무심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사진으로 찍어서 갤러리에 보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다른 매체에다가 보관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삼성폰을 쓰시는 경우에는 보안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서 한 단계 더 그 벽을 잠금 장치를 걸어서 사용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쭉 보시고 통장 사본이라든지 여권 사본, 뭐 운전면허증 사본 이런 것들이 혹시 내 갤러리에 있는지 보시고 있다면은 옮기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여권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카카오톡 저한테도 그 사진이 남아 있지만 선생님들이 보내신 자기 자신의 폰 카카오톡에도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삭제했다고 싹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철저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래서 지키는 자하고 뚫는 자하고 계속 이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요즘은 점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지능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MMS 아시죠? 멀티미디어 메시지. 네, 그 메시지를 열어본 것만으로 해도 이미 그 해킹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것들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권고하는 것은 그런 MMS를 다이렉트로 읽지 않고 내용을 먼저 이것을 열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열어보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것도 좀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쓰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해봤던 이런 이 채팅방의 이 메뉴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내 버전과 해외 버전이 다른데, 지금 국내 버전하고 해외 버전이 다른 것은 선물하기, 그 다음에 여기 금융에 관계된 것만 빠지고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방도 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선물하기하고 지금 예, 선물하기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뮤직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만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폰을 꺼내시고요. 제 폰 화면 보이시죠? 네. 먼저 제가 이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갤러리에 보면 사진들을 찍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에 지금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사진을 볼게요. 그러면 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이 갤러리에 들어가서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이 더보기 점 3개가 있는데 거기를 열어보면은 이와 같은 메뉴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메뉴에 상세 정보라고 있거든요. 그럼 상세 정보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10시 7분에 찍었고, 이것은 지금 4032 곱하기 2268 픽셀로 찍었고, 신정동 526에 28. 제가 거기서 그 예방접종을 맞았던 병원 주소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어떤 내용으로 찍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제가 원본으로 선생님들한테 전송을 하면은 이 정보가 그대로 따라져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사진을 찍을 때 항상 그 위치를 내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태그를 항상 위치 태그를 ON 해놓고 쓸 거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편집이 있죠. 편집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 위치 정보에 마이너스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삭제를 하면은 이 사진을 원본으로 전송을 하더라도
위치 정보는 빠지고 전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위치, 내가 현재 사진을 찍었던 위치에 대한 정보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 정보를 제거한 다음에 저장을 해서 이제 보내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해보셨어요? 네. 예. 그러면 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위치 정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없는 것도 있는데 볼까요 또? 여기 카톡에서 제가 그래서 예. 제가 엊그제 우리 이영 선생님한테 사진을 한 장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받았는데 그래서 이영 선생님 어떻게 쓰시나 보고 싶어가지고 아무 말씀을 안 드리고 사진을 한 장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눌러보니까 상세 정보를 눌렀더니 다 들어가 있는데 위치 정보는 삭제를 하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영 선생님이 여기에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편집에 들어가 위치 정보를 삭제를 하고 저한테 보내실 수도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애초에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위치 태그를 오프해 놓고 쓰실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가지 방법,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박연혜 위치 정보 빼야지 하고 아마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는 게 필요하고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위치 태그를 쓰는데 내가 여기서 편집에 들어가서 위치 정보를 빼고 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원본으로 보내지 않고 일반 용량이나 저용량으로, 일반화질이나 저용량으로 바꿔가지고 보내면은 내가 그런 거 설정을 편집하지 않아도 위치 정보가 빠지고 가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해되셨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카메라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본인의 카메라를 켜보세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서 여기 설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설정.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위치 태그 있죠. 네. 그래서 태그를 추가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꺼버리면은 위치가 태그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꺼놓고 쓰시면은 원본으로 전송을 해도 위치 정보가 이미 여기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이해되시죠? 네. 끊어놓고 예, 있는 게 그래서 이제 편하겠네요. 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여기를 꺼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위치 정보를 넣어놓고 했던 것을 내가 카카오톡에서 보내고자 할 때는, 자, 다시 카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갤러리에서 지금 제 폰에 있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요걸 제가 이걸 한번 사진을 볼게요. 예, 봤더니 여기 남구 대연동, 저희 집 옆에 쇼핑몰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전송을 한다는 거죠. 자,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여기에 제가 사진을 보내려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죠. 그래서 눌러서 앨범을 누르고 카메라. 자, 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그냥 보내면은 제가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를 누르면 우리가 사진 화질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반 화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전송을 해도 관계가 없고, 만약에 원본으로 보내면은 아까 그 위치 태그가 그대로 포함이 돼서 선생님들한테 전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와서 일반 화질로 바꾸고 이것을 전송을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확인해 보면은 그 위치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를 바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상세 정보를 봐도 이렇게 해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을 직접 내가 내 폰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갤러리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네. 이 갤러리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상세 정보를 보면은 거기에 위치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쓰시면은 이제 되고요.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 위치 추적을 제일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보안상. 그런데 위치 추적을 또 하는 방법이, 자, 여기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스템 설정에 이렇게 퀵 패널을 눌러서 여기 설정이 있죠.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위치가 있죠. 하셨습니까? 네. 위치를 누르셔서 여기 보면은 앱 권한. 이제 물론 위치를 꺼버리면은 위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앱들을 쓰는데 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쓰셔야 되고, 앱 권한을 눌러볼게요. 앱 권한을 눌러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허용됨. 위치가 항상 이제 위치가 항상 허용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앱이 있고, 사용 중에만 허용되는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부된, 이렇게 거부된 굳이 위치 정보가 필요 없는 그런 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들어가셔서 여기 항상 허용됨을 보니까, 야, 굳이 메시지에 굳이 내가 위치 정보가 필요해?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앱 사용 중에만 내가 메시지를 쓸 때만 쓰는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쭉 읽어보시고, 아, 맞아. 이것은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앱이야. 내가 쓰기 위해서는 내가 쓰려고 하는 앱들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해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은 허용을 해 주시되, 아까처럼 필요 없는 앱들은 여기를 눌러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할 건지 항상 허용할 건지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앱 사용 중에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앱 권한을 설정함으로 해서 필요 이상으로 내 위치가 노출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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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지금 1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말이 빠른데요. 그래서 말이 빠르고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 브레이크를 걸으셔야 됩니다. 인터럽트 하셔서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시면 제가 계속 진도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여기 위치 정보도 와서 한번 쭉 보시라. 이제 그러면 카톡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그 2단계 인증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비밀번호를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2단계 인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단계 하는 인증하는 요령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전체 설정. 전체 설정에 쭉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개인 및 보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및 보안. 그래서 쭉 들어가 보면은 계정, 여기 보면은 이제
카카오 계정에 대해서 이게 본인 계정이고 내 전화번호고 인증하고 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생님들이 2단계 인증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제법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하겠다고 이제 누르면은 예, 여기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내가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를 잘 몰라.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죠.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어떻게 해서 이 비밀번호를 이제 그 본인 신분을 확인을 해서 비밀번호를 재설정.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카오톡에서도 내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몰라요. 왜냐면은 암호화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서버에서도 이 박연한이 암호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본인 신분을 2단계, 3단계로 확인해서 신분이 본인이 맞다고 확인이 되면은 초기화를 시키고 새로 입력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그런 비밀번호를 확실하게 이제 등록을 해 놓으시고 기억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중에 꼭 여기 2단계 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글도 마찬가지로 2단계 인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로그인을 했다든지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 익스플로러를 엑스표를 눌러서 닫아버리면은 자동적으로 로그아웃이 됐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엑스표를 눌렀다 해서 로그아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롬이라든지 내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어떤 뭐 이메일을 확인을 한다든지 메일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뭐 내 업무를 한 다음에 내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종료를 시키고 컴퓨터를 끄고 갔다고 해가지고 그게 로그아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컴퓨터가 아닌 공용의 컴퓨터라든지 공공기관의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고 나오는 것을 습관화 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인이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내 메일을 본다든지 나를 가장해서 다른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씩 해보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돌아와서 지금 나와의 채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럼 나와의 채팅은 친구 목록에 들어가서 맨 위에가 본인이죠. 그래서 본인을 누르면은 이와 같은 이제 화면이 뜨고 여기에 나와의 채팅 프로필 편집 카카오 스토리가 있는데 나와의 채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와의 채팅에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나와의 채팅은 제가 두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일단은 내가 그 서핑을 하다 카카오톡 이제에서 왔던 내용들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런데 거기에 놔두면은 스크롤이 돼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기 해서 나에게 보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는 창고로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자로 왔는 내용을 제가 공유를 해서 쟤한테 보냈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뭐 설문을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강의 제목을 넣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 문자 메시지 쪽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공유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꾹 누르면은 지금 여기에 전달하기와 공유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유와 전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전달은 동일 매체 간의 송수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카카오톡에서 전달을 하면은 카카오톡으로만 갑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전달을 하면은 문자 메시지로만 갑니다. 그런데 공유는 이 SNS 매체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달과 공유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하나 쓰고, 또 하나는 이 내가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나왔을 때 연습할 수 있는 것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연습용으로. 왜냐면은 타인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신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둘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그냥 내가 임의로 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보낸다든지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와의 채팅에서 연습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타인과 채팅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아마 선생님들 위에 여기 본인 이름 위쪽에 보면은 여기 돋보기는 검색이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검색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런 그 핸드백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네. 예, 여기를 눌러볼게요. 이게 톡서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톡서랍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개인 대화방, 그 다음에 그룹 대화방, 오픈 채팅방, 모든 채팅방에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서랍이라고 하는데, 이 톡서랍 플러스는 유료 버전입니다. 매월 990원, 아마 해외에서도 이게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990원을 내면은 100기가를 할당을 해서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다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능이고요. 그래서 매달 990원을, 원래는 뭐 2,000원인가 긴데 지금 특판 기념으로 해서 뭐 990원 내라고 계속 이제 공지가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메모, 사진, 동영상, 파일, 링크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 서랍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중요라고 해서 오른쪽에 리본에 노란색 리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온 카톡 중에 내가 이런 것들에 중요 표시를 해놓으면은 그 중요 표시되어 있는 것만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와의 이제 내 서랍이 나와의 채팅이 그런 중요 자료 보관 창고라 그랬는데, 그렇게 보낸 다음에 거기에 중요 마크를 태그를 달아 놓으면은 나중에 여기서 중요 메모만, 중요 사진만, 중요 파일만, 중요 링크만 따로 캡처를 해서 내가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중요 그 아, 태그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본인한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안 들어가? 예.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사진 동영상 서랍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사진 동영상 서랍을 열어보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전체이고요. 그래서 전체고 현재 제 카톡에는 28,481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들어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전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여기 방어진 노인 여기에서 내가 주고받았던 어떤 사진과 동영상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그동안에 여기 이 채팅방에서만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이렇게 리본이 있습니다. 리본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 리본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게 중요해.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중요한 것만 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 교수님하고 주고받았던 어떤 내용들만 내가 이렇게 쭉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 이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아놓는 거죠. 중요 태그를.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그 방 전체에 들어가 있는 그 방에 가지 않고 전체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쭉 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주고받았는지 거기서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바로 보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 서랍 기능을 잘 쓰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 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체크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로 가기.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여기서 쭉 보고 메모 뭐 파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일이 많아서 그렇죠. 파일도 쭉 보고 여기서 이것도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을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강의 계획서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뒤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링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가지 카테고리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아까 노란 리본을 달아놓은 중요 표시해 놓은 것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파일만 중요 표시가 되어 있는 파일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있죠. 아까 요 초청장하고 강의 계획서 이런 것들만.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톡서랍을 이제 관리를 하시면은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교수님, 네. 그 이게 지금 중요 태그를 해놓으면 네.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톡에서 지워버려도 중요 태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표시되어 있는 방에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이 링크 이런 것들은 남아 있고요. 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원래 이게 카카오톡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게 다 삭제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 표시가 돼 있는 경우에는 아마 삭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그래서 이 나와의 채팅에서는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쓰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꼭 그런 기능은 이제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일반 채팅방이나 오픈 채팅방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업 안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이 방에. 그래서 여기다 대고 막 실습하면은 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카카오톡에서 지금 여기 이제 어떤 것들을 부가적인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죠.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제 이런 메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일반 채팅방인 경우에 이게 지금 일반 채팅방인데 이 일반 채팅방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지금 이런 아이콘하고 해시태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하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이크 기능은 알고 계시죠? 네.
음성 녹음해서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그 기능이죠. 누르고 있는 동안만. 그런데 반해서 우리 지금 말레이시아 강좌는 오픈 채팅방이잖아요. 오픈 채팅방에는 지금 들어가면은 그런 게 없죠. 이 음성 간편 모드 사용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오픈 채팅방에는. 그래서 일반 채팅방에만 그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 앨범, 카메라, 선물하기, 연락처, 음성 메시지, 지도. 지금 이게 국내 버전에는 선물하기가 있고 그다음에 뮤직이 있는데 해외 버전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폰에는 이 두 가지가 빠지고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앨범을 보낼 때 간단간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아까 여기를 눌러서 이 사진과 동영상의 화질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본, 일반화질, 저용량, 사진은 3단계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은 일반화질, 고화질 2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원본 대비 일반화질은 이제 그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 사이즈가 축소가 돼요. 그다음에 이 저용량은 원본 대비 100분의 1에서 150분의 1 정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곧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진 원본을 내가 16메가로 촬영을 해서 최대 이제 화소로 해서 16메가 사이즈로 촬영을 해서 내가 저용량으로 상대방한테 보내면은 160K 정도로밖에 안 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리고 일반 화질로 보내면은 한 1.6메가 정도, 1.56메가 정도 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지 나는 상대방한테 아주 멋진 사진을 줄 거라고 최대화소로 찍고 나서 여기는 그냥 일반화질로 해서 보내면은 초기에 내가 계획했던 그 의도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는 이 사진 플러스 동영상을 합해서 300메가 이상은 전송할 수가 없죠. 그래서 300메가가 최대 전송할 수 있는 사이즈이고요. 이제 사이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조절하고 보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전체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현재 내 갤러리아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묶어 보내기를 했을 경우에는 30장을 하나의 말풍선으로 한 번에 묶어서 보내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해서 30장을 묶어서 보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이 25장이고 동영상이 5개면은 보내는 사람은 한 번에 30개를 보내지만 받는 사람은 25장의 사진 한 묶음, 그 다음에 동영상 각각 5묶음에서 총 6묶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에티켓이 무조건 사진이 2장 이상이면은 묶어 보내는 게 기본 에티켓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가 우리 웹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그 앱을 제가 지금 강의 교환 만들려고 캡처를 해놨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내면 2장이 한꺼번에 가겠죠. 이 방에다 보내면 안 되겠네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18초짜리 그러면은 사진 2장에 동영상 1장에서 석 장인데 보내는 사람은 묶어서 보내니까 한 번 보내지만
받는 상대방은 사진 2장 한 묶음, 동영상 한 묶음 이렇게 해서 받는다는 이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본인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할 때는 이런 용도로 쓰라는 거죠. 타인한테 보내면은 신뢰가 되니까. 지금 제가 최대 사이즈로 해놓으니까 지금 굉장히 전송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묶어서 보낸 사진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 지금 전송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늦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게 내가 중요하네, 저장해야지 하고, 이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뜨죠. 묶음 사진 전체를 저장할래? 아니면 이 사진만 저장할래?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 온다. 그 다음에 그 부분 편집하는 기능 알고 계시나요? 사진 부분 편집 기능이요. 자, 한번 볼까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사진을 누구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 하지 말고, 예, 다른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이 사진을,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사진 묶어보내기 옆에 이렇게 이 요술봉처럼 희미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여기에 필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없음 붙어서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이제 필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롭, 자르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1대1로 자를 수도 있고 4대3으로 자를 수도 있고 3대4로 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자를 수가 있다.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여기에 우측 하단에 체크를 눌러야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 90도씩 사진을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티커. 스티커를 내가 여기 지금 여기에 카테고리에 있는 스티커가 이런 스티커들이 있고 각 카테고리별로 스티커들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스티커들을 이제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체크하면은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 X표와 대각선이 있는데 X표는 삭제하는 것이고 대각선은 회전과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 회전을 내가 할 수도 있고 끝났으면은 위치를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하얀 선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끌고 가서 놓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또 체크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에는 지금 그 지렁이가 하는 게 아니고 필기죠. 필기. 손글씨. 그래서 여기 손글씨를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색상 팔레트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필과 지우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 색상이 블랙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린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그린으로 색상을 눌러주고 여기서 그리기로 해서 하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원하는 이 손글씨나 스케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내가 삭제를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삭제할 때는 여기 지우개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삭제가 되고 그러지 않고 그렸던 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모두 삭제를 하고
체크를 하면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수정된 사진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카오톡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진 편집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런 기능도 활용하시면은 그냥 일반 사진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캡처 기능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캡처를 할 때는 지금 그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이제 누르거나 아니면은 전원 버튼과 홈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손날로 이렇게 화면을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제 스와이프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화면을 캡처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들은 지금 스마트폰 이 한 화면만 캡처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화면을 캡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카카오톡 이 캡처 기능은 여러 화면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자, 이걸 눌러보면은 기본적으로 캡처 영역을 선택이 뜨면서 캡처를 시작할 말풍선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내가 화면을 움직여서 캡처를 시작할 화면을 누르는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여기서 해야 되겠다. 여기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 말풍선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쭉 화면을 또 이제 움직여서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선택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다운로드고 공유고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보면은 프로필 가리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은 여기에 누가 보냈는지를 이 가명으로 바꿔버리는 기능입니다. 자, 해볼게요. 지금 이것은 제가 저한테 해놨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변화가 안 되죠. 제가 다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캡처 기능을 해서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여기 김윤숙 선생님, 장원미 선생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프로필 가리기를 해볼게요. 모자이크 그랬더니 으쓱으쓱 어피치 장원미 선생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김윤숙 선생님은 기뻐하는 프로도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언제 쓰냐면은 이런 그 공동의 대화방에서 서로 어떤 의견 교환을 했는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실명을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프로필 가리기 기능을 쓰면은 아 이런 의견은 나왔는데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여기 보면 프로필 아이콘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누군지를 모르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가리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운로드하면 내 폰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일이 보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갔죠. 그래서 여러 화면이 하나의 파일로 캡처가 돼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죠? 만약에 내가 채팅을 내가 잘못 보냈어. 그러면은 5분 이내에 삭제하는 기능은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 뭐 지금 얘 박인환이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수업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삭제. 그러면은 5분 이내에서는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를 할 거냐? 나에게서만 할 거냐? 그래서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를 하면은 그러면은 삭제가 됐죠. 삭제돼 버렸죠. 그런데 우리 방이 49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미 지금 12분은 읽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12분은 이미 알고 있지만 나머지 읽어보지 않은 37분은 박윤아이가 뭘 보냈다가 삭제를 했지?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대화방이 많다 보니까 가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A에다 보내야 되는데 B에다가 무심코 B에다 보낸다든지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바로 삭제를 할 수가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연락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생님들도 연락처를 쓰실 수 있는데 연락처를 눌러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연락처를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연락처를 보내볼게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여기를 누르면은 바로 본인의 연락처에다가 바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지 않고 뭐 박인환 연락처 보내달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010, 뭐 2550에 9189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연락처 눌러서 추가 플러스 눌러서 이름 방이랑 입력하고 010, 250에 9189 이런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주면은 상대방도 그냥 이렇게 쭉 눌러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디지털 세계에 살아가는 에티켓이고요. 우리 박 선생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한 번만 있고 항상 있는데 우리는 귀찮다고 항상을 눌러버리면은 다음번에 누구한테 연락처가 왔는데 나는 T 연락처에다 저장을 하고 싶은데 항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항상 이 연락처만 이제 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항상 한 번만이라고 누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교수님, 네, 항상을 누르지 말고 한 번만을 눌렀어야 되는데 네, 모르고 항상을 눌러버렸으면 예. 다시 한 번만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항상 지금 설정되어 있는 앱 설정에서 네, 초기화를 제공하는 앱은 초기화를 하면은 그 다시 또 다음부터서는 이제 묻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초기화하는 기능이 제공이 안 되면은 그 앱을 삭제를 했다가 재설치를 하면은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항상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 중에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귀찮아서 그냥 바로 항상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그게 기본 앱으로 설정이 돼서 매번 그것만 활성화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자, 캡처했고요. 연락처 했고 음성 메시지는 지금 우리 일반 채팅방에 여기 보낼 때 있던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단지 지금 일반 채팅방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이크는 원터치로 되죠. 누르고 있는 동안 녹음이 되고 놓는 순간 자동 전송이 되는 그런 기능, 자동화된 이제 녹음 메시지 기능인데 이것은 그 녹음 메시지 기능이지만 5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누르고 누르고 중단 누르고 보내기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똑같은 기능인데 여기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들한테 뮤직은 지금 없고 여기는 지도 기능도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가지고 공유할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지도. 그래서 만약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위치를 보내고 싶으면은 여기서 보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울산역, 울산시청을 한번 볼까요? 울산시청을 내가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시청 보내기 있죠? 그러면 여기를 눌러도 되고 이것을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정보 보내기를 누르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내주면은 상대방은 여기서 카카오 맵으로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거기 말레이시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요 국내에서는 카카오 택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카카오 택시를 쓰는 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장점도 있지만, 그 택시의 이동 경로가 내 폰에다 표시가 돼요. 지금 어디서 오고 있고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도착하고 나면은 다시 상대방 이 택시를 부른 사람한테 정확하게 어디에 누가 도착했다는 그 도착 메시지가 또 전송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도 이제 이렇게, 지금 해외 버전도 이 지도 있으시죠? 네. 예. 네. 그래서 지도도 이렇게 잘 쓰시면은 좋고요. 그다음에 파일은 뭐 똑같죠. 파일은 여기 눌러서 실제 내 폰에 있는 이 파일을 이제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300메가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좀 이제 알고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로 좀 더 선생님들이 이제 알고 쓰시면 좋은 게 여기 이 캘린더 기능, 그다음에 투표, 그다음에 공지, 이런 기능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그것 플러스 오픈 채팅방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같이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까지 했던 것 중에서 이런 부가 기능이나 그동안에 다른 거 관련, 이 카카오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예,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죠. 단톡방에서 나가게 되면은 모든 정보가 지워집니다. 단톡방에서 나가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카톡에서 우리가 그 밴드와 카톡을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는 것이죠. 카톡은 실시간 소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밴드는 실시간성보다는 자료 공유라든지 저장, 이런 관점에서 또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써야 되는데, 카카오톡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카카오톡도 내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 자료 내용들이 딱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꼭 본인의 폰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와의 채팅에다 옮겨 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내가 옮겨 놓고 그 방향을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내 채팅방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료들이 다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예, 교수님, 네. 왓츠앱 같은 경우에 네. 예, 단톡을 사용할 때 제가 보낸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다 확인을 했을 때만 이렇게 그 블루 컬러로 틱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왓츠앱 기능에는 제가 그걸 눌러서 정보를 누르면 누가 제 거를 봤는지 누구는 아직 안 봤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혹시 카카오톡에도 단톡에 네. 제가 메시지 남겼을 때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확인했고 어떤 사람이 확인하지 않았니, 그런 기능이 있나요? 카카오톡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 그냥 몇 명이 읽었다, 안 네. 읽었다, 그 숫자만 카운트업이 되지, 누가 읽고 음. 누가 안 읽었다, 이것은 기록이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핸드폰 새로 바꿨을 때요. 네네. 어, 내 핸드폰, 그러니까 아까 카카오톡에 내 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제가 뭔가를 많이 저장했었는데 어느 날 앞에 게 날아갔어요. 그럴 수도 있나요?
만약에 계정을 바꾸시지 않으면 날아갈 가능성은 없죠. 본인이 삭제하지 않으면. 그런데요, 딴 거는 다 제대로 왔는데 네. 내 개인에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만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죠.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삭제를 하셨을 가능성이 많고요. 은연중에.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계정을 바꾸게 되면은 다른 대화방도 다 마찬가지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계정 같은 게 뭐 비밀번호 바꾸면은 없어질 수 있겠네요. 예, 예. 왜냐면은 결국은 디지털 세계에서는 계정이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번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인환이가 카카오톡 계정을 2개를 만들면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은 한 명이지만. 그러면은 A 계정으로 해서 했던 채팅방하고 이제 다른 계정으로 했던 채팅방은 전혀 별개의 사람인 거죠. 카톡은 다 살아가 왔는데요. 네네. 내 톡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삭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거? 교수님 아까 그 로그아웃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즘 중요한 뭐 은행이라든지 일정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네. 가능하면은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 로그오프를 하고 나오는 게 맞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뭐 그 보안을 위해서 자동으로 이 로그아웃이 되지만 내가 실제 쓰지 않을 거면은 로그아웃을 하고 나오는 것이 안전하겠죠.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정 시간 이제 그게 일정 시간이라는 게 뭐 조작을 하지 않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로그아웃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실까요? 오늘 제 말이 좀 빠르지 않았습니까?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예정했던 대로 아마 진도는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지라든지 그다음에 투표 그런 것들 이제 좀 알아보고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어디 서 교수님 뭐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화면 하나 공유할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네. 보이시나요? 예, 예. 그 채팅방에도 저희 그 줌 채팅방에도 링크 걸어놨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그 문화강좌 오픈 채팅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스스로 그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예, 저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날 귀신에 홀렸든지 아니면 제가 몽유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막 눌렀든지 뭐 그럴 텐데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박 교수님하고 막 찾아봤는데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박 교수님께서 방장이 되실 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또 만들어 봤고요. 제가 방장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방장이 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장하면 못 해봐서 방장이라도. 그래서 여기 스캔을 떠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그 저희 줌의 채팅방에 가시면 곰대 링크가 있어요.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해서 방을 좀 이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에 대한 네. 부가적인 설명은 박 교수님이 해주실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저보다 많이 아시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지난 화요일 날 강좌가 마치고 아마 저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공지를 해드리면서 이 검색 기능을 차단을 시켜라.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아마 서 교수님께서 그 검색 기능을 오프하시면서 네. 그 뭐 이 나오시면서 아마 나가기를 눌러버리신 것 같아요. 뒤로 가기를 안 하시고. 그런 것 그런데 같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카카오톡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던 방장이 나가게 되면서 타인한테 방장 권한을 양도를 하도록 그게 개정이 된대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방장이 나가면은 그 방은 자동적으로 이제 폐쇄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선생님들 다 메시지에 떴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도 삭제가 됐고 나가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은 뭐 여기서 내용을 주고받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신데, 그래서 새로 누구를 초대하거나 이제 방장이신 서 교수님이 들어오거나 그러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신 거부하고 뭐 초대 거부하고 나가기 하고 똑같은 거죠, 카카오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제가 기존 카카오톡 방에다가 이 오픈 채팅방 URL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좌가 끝나시면은 거기를 눌러가지고 방을 이제 우리가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방으로 들어오시고, 이 방은 이제 기존에 있던 지금 49명이 계시는데 거기 49명이 계신 방은 이제 폐쇄를 하는 것으로 나가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는 이제 새로운 방에다가 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 최명 강사님하고 앞에 거기 강사님 하신 거고 다 나가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그분들도 이제 네. 우리 49명 방에 계시니까 예. 제가 URL 이거 새로 올려드리면 다 그쪽으로 오시겠죠. 이제 안 오시고 싶은 분은 그냥 무시하고 URL을 안 누르실 거고. 아, 그러면 이제 예, 옮기는 예. 거네. 그러니까 49명 방에다 제가 URL을 올려놓고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으니까 방을 좀 바꾸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영상, 동영상 같은 거 다 없어지네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아까 우리 그 개인 채팅방으로 옮기는 거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49명 방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은 지금 한 달 지나면 거의 다 삭제되고 없고요. 네. 파일도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다운로드가 안 되도록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지금 한 달 이내 것들,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뭐 본인 이 폰이나 이런 곳에 백업을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URL은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최재형 교수나 김민경 강사가 뭐 보내줬던 URL들은 지금 살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 그 개인 카톡에다 옮기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팁이죠. 그리고 아까요, 네. 요건을 핸드폰에 어디 중요한 부분에 갖다 넣으라 그랬잖아요. 보안 폴더. 보안 폴더에 갖다 놓고 그러면 일반 사진 갤러리에 찍어놓은 있는 거는 갤러리에 있는 건 삭제하라고. 없애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보안 폴더에 들어가면은 갤러리에 있는 것들이 이동이 됩니다. 삭제가 되는 이동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카피를 하면은 갤러리에 남아 있고 보안 폴더로 들어가는데, 그걸 보안 폴더로 이동이라는 메뉴가 떠요. 그러면은 갤러리에 있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그쪽으로 옮기는 거니까 안전하죠. 이동을 하고 삭제하라고요? 아니요, 그 옮기시면은, 그러니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지가 갤러리에서는 삭제를 한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보안 폴더를 쓰십시오. 그래서 보안 폴더에는 뭐 메시지, 그 갤러리, 파일 다 들어가거든요.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아시는 분들끼리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문화응자 아시는 분들. 그래서 실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은데요. 그리고 만약에 보시다가 그 이상한 글들이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저도 카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이상한 불량스러운 글도 올라오고 요즘 또 이상한 광고 글들이 많이 와서 저희의 순수한 카톡방이 오염될까 봐 걱정이 되셔서 방어 차원으로 지난번 하다가 제가 실수로 된 것 같고요. 그걸 전례로 이번 카톡방은 이제 그런 일 흔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도 방 이사회 때라고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프로필을 그 본인 네. 개인 프로필, 본인 그 프로필 외에는 못 쓰도록 아마 설정해 놓으셨던데요. 예, 그걸 바꿀까요? 교수, 그거 누군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명으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바꾸겠습니다. 예. 예, 실명으로 들어올까요? 이제 할 수가 없는데 단점이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방에서 어떤 서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그 채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걸 풀을까요? 아니면 막을까요? 그것만. 교수님 생각에. 제가 생각할 때는 풀어놓는 게 맞는데 그 검색 기능만 오프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거기다가 네네. 거기 이제 참여 번호를 넣도록 참여 인증을 하도록 하면 되니까요. 비밀번호 네. 걸어놓으면 되니까 네. 많이 인증코드를 들어오셨네요. 넣도록 하면 네.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는 요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광고, 스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서 이제 사행성 그 광고를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오픈 채팅방에는 그게 지금 요즘 아주 골칫거리고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장을 몇 명씩 선임을 해서 올라오는 즉시 삭제를 하고 그 사람을 강퇴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9시 20분에서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뭐 다음 강좌는 13일 날 재강좌가 있죠. 그래서 그때도 뭐 이제 쉬시고 일요일 날 저희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강좌를 1시간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길게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모든 강좌가 1시간이에요. 모든 네네. 강좌가. 예, 이미 이제는 준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것도 이미 학습이 되셨기 때문에 강의 시간을 90분, 60분으로 줄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시는 레벨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 한국에는 온라인 수업이 30분이 일반 교실 수업 1시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쉬지 않고 1시간만 해도 교실 수업에 한 2시간 받는 수업만큼 양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1시간으로 줄여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녁 시간에 좀 저희는 괜찮지만 지금 박인환 교수님하고 최명 선생님 같은 분은 한국은 1시간 더 저희보다 앞장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자정 무렵에 마무리를 지으시니까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저도 좀 일찍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쉬우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업은 길어집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7시 반에 들으시면 됩니다. 저 오늘 외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20분 동안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셨나? 아이고. 다행히 20분 지나니까 우리 이영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김윤수 선생님 오시고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 날 진행해 뵙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